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누리 PD 시작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제가 내부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중차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한동훈 싫다 그래서 한동훈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마라 그러는 분도 계신데 그거 빼고 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부 이야기는. 지금 내부 이야기는 결국 장동혁이냐 한동훈이냐 이 프레임이거든요. 여기서 그럼 한동훈 빼고 그럼 뭐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정치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은 이야기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논평이고 의도적으로 뭐를 배제하고 삭제하고 이래버리면 그거는 너무도 편파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객관성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끼리 정신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희망 고문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장동혁 대표가 원래 임기가 1년 더 남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입원한 이유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몸이 지쳤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잠시 소나기를 피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에도 사퇴 압박 몰렸을 때 단식으로 그걸 돌파했잖아요. 그게 정치적 승부수인데 그게 100% 먹혀가지고 사실은 그걸로 장동혁이 기사회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상당한 어떤 그런 뭐 위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당 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당 내에서. 우군이 없어요. 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우군이 없어요. 많으면 한 3명, 4명? 아니, 그것도 더 많습니다. 한 2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명, 3명. 그 밖에는 좀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니면 반 장동혁입니다. 반 장동혁이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는 친한계도 들어있고 친한계는 아니지만 장동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또 많거든요. 안철수를 비롯해서 많다고요. 거기 조경태 등등 해서. 소위 이제 다선 의원들 중에 뭐 그런 어떤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속에서 과연 돌파할 수가 있을 것인가? 역대로 보면 국민의힘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게 되면 대부분 그 뒤끝이 안 좋습니다. 허망하게 끝나더라고요. 근데 장동혁은 제가 볼 때 뚝심도 있고 버티는 힘이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강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성장 과정에서 정말 너무도 가난한 집안에서 초등학교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녔더군요. 그리고 특히나 초등학교 때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사가지고 가가지고 수도관에서 물로 그냥 배 채우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군요. 그래서 장동혁은 잘 이렇게 다듬어서 무대 위에 올려놓으면 진짜 굉장한 서사가 생길 수 있는 인물이다. 더욱이 또 이제 행정고시 합격했다가 나중에 또 사법고시로 또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으로서도 한 10년 뭐 정도 또 근무를 했더군요. 그러니까 머리가 천재형인 거야, 이분도. 그리고 뚝심도 있고 소위 말해서 잡초건성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버티는 끈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갖출 건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인물도 출중하고 연설도 잘하고 그래서 단지 하나 흠이라면은 당 안에 우군이 없다라는 거죠. 당 안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일에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단을 할 경우에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할 겁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요,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방식이 하나 있고, 사퇴하는 게 하나 있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제 끝까지 버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나름의, 지금 장외 세력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듯한 그런 스탠스를 밟고 있잖아요. 특히 6.3 사태 이후에 지금 잠실 올공 그 애국 항쟁 그리고 재선거 뭐 이 이슈와 결합이 돼가지고 당 내에서는 몰라도 당 밖에서는 장동혁의 어떤 하나의 흐름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만들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방식이 또 하나 있겠죠. 예, 그걸로 이제 계속해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슈까지 연결해가지고요. 요게 하나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놔두고요. 요거 말고 장동혁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할 경우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퇴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거 말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거는 그거는 논평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응원이고 막 그런 거지. 제 시간에 이 시간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비교적 그래도 좀 떨어져 가지고 객관적으로 좀 본다라는 것 아닙니까? 사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사퇴 안 할 수도 있지만 사퇴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퇴하고 그냥 백의종군해버린다.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일단 배제합니다. 이건 아닐 것으로 봐요. 사퇴하되 승부수를 던지는 거죠. 전당대회에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출마하는 거예요. 거기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보겠다라고 정면 돌파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이제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당원들이 약 한 110만 명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장동혁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과연 얼마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요. 당원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당원들이 한동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당 안에 절대 발도 못 붙입니다. 당원들이 쫓아낼 거예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맞습니까? 저는 지방선거 6.3 지선 약 한 몇 달 전부터요. 당원 수가 계속해서 불었어요. 늘어났습니다. 그게 장동혁 보고 그렇게 늘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일부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래 지선 앞두고 당원이 증가하는 것은 그게 룰입니다. 룰. 그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국민의힘 간판으로 출마하려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후보는 한 명이지만 뭐 각 어떤 선거 그 지역에서 한 명씩 이제 후보가 되겠지만 후보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여러 명이잖아요. 그거 다 합치면 뭐 한 5천 명 가까이 될 거요. 그 사람들이 사돈의 팔촌 해가지고 다 그냥 입당을 시킨다니까 전부. 그 요인이 일단 크고요. 그때 입당했다가 빠지지 않은 사람이 지금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장동혁 쪽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당을 했겠죠 분명히.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 뭐 안철수 뭐 나경원 등 이런 사람들도 야심가 아닙니까? 분명히 뭐 크지는 않아도 당원 가입 운동을 했다고요. 거기도. 그래서 당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흐름이 다른 데 있죠. 바로 한동훈 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국민의힘 간판으로 있는 사람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나면요. 적극 지지층이라고 할까. 거의 뭐 팬덤화되어 있는 그런 정치인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한동훈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그 지지 그룹에서 그 한 달이라 그러죠. 이들이 그 가입 운동했다니까. 저는 거기 많이 가입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110만 명 중에 장동혁이 과연 다수를 점하고 있느냐? 저는 자신 못합니다.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장동혁이 당대표 될 때도 한동훈, 김문수 뭐 이 연합하고 장동혁, 윤석열 이 연합하고 붙었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았잖아 사실은. 장동혁이 되긴 했어도 0. 몇 % 차이야. 차이가 거의 없더라고. 50도 50이야 둘이 사실은. 그때 벌써 그랬다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산 정말 신중하게 잘 해봐야 됩니다. 뭐 제가 사실 그 뭐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당 안에서 그걸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느 정도? 그걸 정말 전략적으로 정말 정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러고 뭐 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길 만한 어떤 그런 판도가 되어 있다. 지금 현재 80대 20이잖아요. 당대표는. 당원이 뭐 거의 결정한다고 봐야죠. 80% 당원, 20%는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당원에서 이기는 사람이 결국 될 가능성이 크죠. 자, 이랬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한동훈이 직접 이번에 입당해가지고 출마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본인의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볼 때 입당 안 할 것 같아요. 입당하는 척 하는 것 같아. 대신에 대리인을 내세울 가능성이 커요. 대리인을. 그때 그 대리인이 누가 되느냐. 친한계에서 누가 나오느냐. 아니고 안철수 같은 사람을 그냥 자기 친한계는 아니지만 밀어주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거론되는 인물들은요.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요 세 사람이 거론되는데 만일에 전당대회가 열린다 그러면요. 장동혁은 거론 안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언론이라든가 국민의힘 안에서 이제 이래 숙덕 이렇게 335 모여가 이야기할 때는 만일에 장 대표가 사퇴한다 그러면 후임으로 뭐 요 세 사람이 거론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많이 주고받나 봐. 그러니까 그걸 언론에서 캐치해가지고 보도도 하고 이러던데 그건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나마도 뭐 나경원이 좀 낫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잖아요. 나경원도. 뭐 이런 식이라. 그런데 이런 속에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결론을 내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승부수를 던질 것인지 지금은요. 몸을 추스리는 그 시간도 되지만 승부수를 들고 나와야 돼요. 승부수. 뭐 칼을 하나 갖고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단순히 버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격적인 뭐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 보고 황교안 대표라든가 전한길 대표처럼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도권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여기는. 결국은 당 안의 문제는 당 안에서 풀어야 되거든.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뭐 110만 명이 아니고 200만 명 가까운 뭐 그런 당원을 만들 수도 없고 장동혁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 한동훈과 비교해 보면은 이 팬덤이 없어요. 약해요. 한동훈 팬덤이 훨씬 큽니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장동혁을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부. 그렇지만 그 비율이 많은 차이가 있다.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은 그냥 그 국민의힘 본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거든. 누가 그 자리에 있던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동훈을 배신자로 보고 장동혁 대표가 떨어지면 안 돼. 그 자리 버티고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것이지 오직 장동혁하고만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 그건 한동훈이 아무래도 강점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개딸이 있듯이 한동훈에게 한 딸이 있고요. 문재인에게 문슬람이 있는 거죠. 문빠들이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어느 정도 뭐 열혈 친윤들이 생겼죠. 과거보다도 더 커진 것 같아요. 팬덤은 2030, 10대들 이런 젊은 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구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는지 불확실해요. 사실은. 장외에는 전한길 대표 같긴 같은데 그렇다고 100%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장 내에서는 제도권 안에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경화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 내 문제를 이 당 내 문제를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면회 한 번 더 가고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변호사 그룹 그들과 회동을 해본다라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자, 지금 뭐 이런 뭐 상황이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헤드라인만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사퇴 압박에도 버티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권전쟁 다시 불붙나? 장동혁 퇴원 뒤 정책위 의장 등 당직 인선 전망, 당내에서 리더십 복구 불가 의견, 질서 있는 퇴진론. 그래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자, 데일리안 한동훈 복당보다 보수 재건 방점, 장동혁엔 정통성 상실되었다 직격. 국민의힘 복당 목표 다만 서두를 필요 없어. 이 정부 출범 1년 사적 이익 위에 시스템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언론들은 대부분 한동훈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죠. 오세훈 한동훈 투톱으로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 장동혁을 빼는 거지. 특히나 여기 데일리안이나 뉴데일리 같은 이런 어떤 보수 매체잖아요. 사실 이걸 믿고 있었던 그런 보수 지지자들도 많았을 텐데 놀랍게도 데일리안이나 그 뉴데일리도 그들의 선택지에 소위 이제 이 윤석열 라인이 없더라고요. 요즘은. 네. 이들도 한동훈이라든가 오세훈 이런 쪽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언론 환경이 아주 지금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한길에 한동훈, 장동혁 정통성 상실했다. 복당해서 2030년 대선에서 정권 되찾겠다. 뭐 노골적으로 대선 출마 일본 요미리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천하를 오시하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이게 안한 부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문화일보 조갑제. 조갑제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홀라당 벗고 이러니까요. 이게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보면 나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경력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뭐랄까 논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응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재명에게 장동혁은 우습고 한동훈은 무섭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한동훈을 어거지로 이제 이렇게 띄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조갑제도 너무 이제 편파적이다라는 게 다 드러나가지고 이 말에 무게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한바가 됐어요 여기냐. 여기도 한 딸이야 어떻게 보면은 할배가 그냥 한 딸이 돼가지고 좀 재롱을 뜬다라고 해야 되나? 좀 우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사실 약간의 객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조갑제도 어느 순간 보니까 객관성이 하나도 없어. 부정선거 바라보는 시각도 객관성이 없고 그리고 이게 정치판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야. 늙으면은 고집만 세진다 그러죠. 딱 그거야 지금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 안 보이는 거죠. 이 시력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희미하게 보이니까 똑똑히 상황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뭐 잘 안 보인다라고 봐야죠. 예. 자, 사퇴 압박에도 버틴다. 장동혁 거치 안개 속에 차기 당권 주자 하마평. 현재 3명이 아무튼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입니다. 장동혁 이번에 사퇴 공방 숨고르기, 퇴진 시기 두고 복잡한 속내, 장동혁 사퇴 땐 2가지 경우의 수, 결정은 권한대행 1순위 정점식 손에 들어간다. 요거 이제 앞서 제가 설명을 대충 다 했는데요. 만일에 장동혁이 사퇴를 했을 때 그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대위로 넘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전당대회 바로 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로 갈 때 그 비대위원장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정점식 손에 들어가는 거죠. 윤재옥이가 그런 일을 한번 했었죠.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스카우트 했잖아요. 그때 원내대표가 윤재옥이었었죠. 자, 그런 역할을 여기 정점식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점식 손에 의해 가지고 누가 또 비대위원장이 되는가 또 이런 어떤 이슈도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이 만일에 사퇴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물러날 경우에. 근데 그거를 가능성은 제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아주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게 아니고 전당대회로 바로 들어간다. 보궐선거가 되겠죠. 그러면 1년짜리 이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1년짜리 갖고는 차기 총선 공천권이 안 생기거든. 그러면은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맥이 빠져요. 그거 하려고 지금 당대표 하려는 건 아니거든. 전부 이들이 노리는 것은 차기 공천권을 노린다고요. 뭐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한동훈도 당연히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비대위 체제가 뜰 가능성이 큽니다. 상당히 이제 긴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1년 동안 비대위원장을 놔두기는 너무 길잖아. 그럴 때는 한동훈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전당대회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짜리지만 차기 총선 공천권은 없는 그런 당대표니까 권한이 좀 약하죠.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라 해요. 이게 진짜입니다. 국회의원들도 전부 꼼짝 못해요. 그러면은 당대표한테. 장동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게 보이는 좀 압박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개도 공천권이 없어 그래요. 임기 자체가 차기 총선 공천권 생기기 전에 끝나버리잖아. 1년 더 한다 그래도 지금부터.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자, 장동혁 이번에 숨고르기 들어간 거친 논란, 국힘 내홍 장기화 하나, 장동혁 대표직 수성 의지, 당내 사퇴론 정면 돌파할까? 정면 돌파하는 방법은 2개 있다 그랬죠. 지금 저는 버티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전당대회 다시 한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출마한다 이거죠. 그야말로 그거는 완전히 그냥 초강수가 되겠죠. 사퇴 안 하면 찌질이다. 압박에도 버티는 장동혁. 그가 진 마지막 패는 제가 지금 대충 이 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당권 굳히기 들어간 장, 당내에서는 비대위냐 전대냐 출구 전략 모셔가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이 정도 제가 대충 아주 깊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만 해드리고 상황 봐가면서 조금 더 2단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